50대 남성입니다. 저는 지독하게 가난했던 집안에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 세상에 맞서 더 지독하게 살았습니다. 형, 나는 오래 살고 싶지가 않아. 무슨 소리야 그게? 미래가 없잖아. 미래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매일 아무런 내일도 없이 사는 게 계속된다면 나는 그냥 그만 살고 싶어. 이 미친놈아, 엄마 아버지 앞에서 그런 소리 마라. 우리한테도 먹는 거 걱정 없고 따신물 나와서 마음껏 씻고 겨울에 춥지도 않... 그런 날이 올까? 먹고 사는데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날이. 그건 다 똑같아. 어디 삼성 회장님 아니고서야 먹고 사는 거 걱정은 누구나 똑같다고 본다. 목표에 따라 다른 거지. 단순히 먹는 거, 자는 거, 숨 쉬는 것만 걱정 안 하면 괜찮은 거 아니잖아. 나는 그게 다인데. 형은 다른 게 있어? 형은 말이야, 10살 때 동생과 했던 대화인데, 오래 살기 싫다는 동생에게 멋있는 척 말했지만 뭔가 다른 꿈이라는 거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동생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서 말했죠. 우리 가족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기본이고 꿈이 있어. 무슨 꿈? 어려운 사람 돕고 세상에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세상에 이로운 일? 기다리 아저씨 같네. 아야, 이왕 태어난 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름도 널리 알리고 좋은 일도 하고 그래야지. 나는 유명해질 거야. 멋지다 형. 형이 멋지게 살아볼 테니까 너희도 꿈을 가져. 나는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거.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시작부터가 다른 거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으면? 시작이 반이랬어. 지금은 학용품 하나 살 돈이 없지만 목표가 있으면 그래도 언젠가는 그 목표의 반이라도 가는 거 아니겠어? 이게 다가 아닐 거야, 신이 있다면. 그래, 형처럼 나도 꿈을 가져봐야겠다. 동생이 제 말을 얼마나 믿었는지, 아니, 동생은 제 말을 하나도 믿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그럴싸하게 말했어야 했는지, 아니, 좀 더 실현 가능성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야 했던 게 아닌지 참 많이 후회했어요. 동생 맞죠? 아,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왜 현웅이가... 왜... 부모님은? 아버지는 지방에 일 가셔서 연락이 안 되고 어머니는 모르세요. 저 주머니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유서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신 은혜도 모르고 이렇게 먼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믿는 우리 큰형. 미안해, 형아. 형처럼 꿈을 갖고 살고 싶었는데, 형, 나는 꿈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 자체로 힘이 들더라. 그게 너무 멀리 있어서 지금의 현실을 더 힘들게 만들더라. 그래도 형 때문이 아니야. 나는 형이 있어서 그래도 너무 좋았어. 형의 동생이라서. 내가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 정말 신이 있다면 남겨둔 우리 가족 모두 좀 더 형편이 나아지고 행복할 수 있게, 부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빌게. 미안해. 물에 젖어 지디긴 글씨를 읽어나갔습니다. 다 못 읽은 글씨들은 보이지 않아도 동생이 어떤 말을 했을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5살 중학생이던 동생이 한강다리에 몸을 던져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제 인생 일대의 사건입니다. 당시 지방에서 건설 일을 하던 아버지에게는
바로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고 어머니는 만성천식에 건강이 늘 안 좋아서 누워만 계셨거든요. 어머니에게라도 말해야죠? 네. 뭐가 그렇게 힘들었을까. 동생은 미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구단위 대회에 나가서 큰 상을 타기도 했고 미술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미술을 배워보라고 권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저희 형편에 물감은커녕 크레파스도 사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무슨 미술을 배울 수 있었겠어요. 그런 동생에게 고등학생인 제가 형님이랍시고 꿈을 가져야 된다고,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다며 충고를 했던 거죠. 사무치게 후회스럽습니다. 사무치게 그립고 미안합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았음에도 미술 따위는 꿈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정 짓고 동생에게 말했던 겁니다. 자고로 남자의 꿈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래서 집안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라고 저도 모르게 단정 짓고 있었으니까요. 뭐라고? 장례를 치러야 돼요. 누구 장례를? 현웅이요. 현웅이가 한강다리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오늘 경찰에서 연락받고 다녀왔어요. 현웅이? 엄마 정신 좀 차려요. 엄마 아들 현웅이요. 둘째 현웅이요. 우리 현웅이가 어떻게 됐다고? 어머니는 현웅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로 실어증에 걸렸고 다른 동생들도 급격히 말수가 줄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고등학교 그만 다니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돈을 좀 벌어야겠어요. 그것도 많이. 그래도 고등학교는 나와야지. 우리 형편이 아닌 것 같아요. 저 설득 안 하셔도 돼요. 제 인생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후회 안 할게요, 아버지. 미안하다. 이 아빠가 가진 게 없고 능력도 없어서 너희를 이렇게 사지로 몰아넣었구나.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이건 제 선택이에요. 온전히. 저는 그렇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동해로 가서 어선을 탔습니다. 바다에서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살던 제게 바다에서의 일은 왠지 모를 낭만이었지만 그 망망대해는 길이 없는 제 인생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지독하게 힘들었던 서울 생활이 그리워 검은 바다에 대고 구역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군은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저는 어른 될 때까지요. 어른? 올해 몇 살이랬지? 19이요. 그럼 내년? 네. 20살이 어른이라 뭐 그 나이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그래. 어른 되면 뭐하게? 사업할 거예요. 저는 2년간 거의 돈을 쓰지 않았어요. 쓸 것도 없었지만 그 돈을 종잣돈으로 무엇을 할지 매일 검은 바다를 침대 삼아 누워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할지 궁리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잡아서 경매에 넘어가고 도매소매 거쳐서 전국 각지로 가면서 붓는 돈이 장난 아니겠어요? 그렇지. 엿배지 뭐. 그런데 왜 직접 잡아서 식당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 그냥 경매로 때우는 게 더 낫지. 이거 배 굴리는 것보다. 아, 왜? 식당이라도 차리게? 10대살인 제가 뭐 그냥 제가 여기서 배운 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궁리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특하네. 그 나이에. 나는 여자 이 반복된 일에 만족하며 별일 없는 거에 감사하며 사는데 말이야. 별일 없는 거에 안주하기엔
제 삶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더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비탈길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들이 해산물의 가치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를 타고 모은 돈은 저금해두고 서울로 올라와서 식당에서 일을 했어요. 나름 해산물이 특화된 강남 고급 식당이었죠. 그곳에서 지금의 제 아내도 만났습니다. 아내도 같은 종업원이었는데 그녀가 저를 먼저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밑으로 동생만 4명, 아니 3명이에요. 그게 왜요? 부모님도 노쇠하시고 벌어놓은 것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장남이에요. 그런데요? 아니죠. 그런데요가 아니라 이렇게 가진 것도 뭣도 없고 줄줄이 사탕으로 집에 딸린 식구만 많은 가난한 집의 장남인데 그래도 저랑 살려고요? 꼭 제가 이렇게 제 입으로 말해야겠어요?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도 가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데 둘이 열심히 벌면 가족들 건사 못하겠어요? 수천만 명도 아닌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다행인지 신의 은총인지 저는 외동딸이고 고아예요. 아, 그렇게 안쓰러운 표정 지을 거 없어요. 일찍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뿐이니까요. 혼자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고모가 친엄마 같은 분이고 잘 보살펴 주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고모를 건사해야 할 정도로 못 사시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 건 뭐든지 지지해 주세요. 아, 그럼 문제될 게 하나도 없겠는걸요? 우리 같이 살아요. 네? 결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녀의 적극적인 대시에 못 이겨 정신 차리고 보니 함께 살고 있더군요. 물론 아내 앞에서는 이렇게 절대 말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전국에 꽤 많은 체인점을 가진 요식업 프랜차이즈 기업 대표입니다. 가게를 망해먹은 적도 많고 길에 나앉을 뻔한 적도 많지만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고비가 있을 때마다 가엾게 죽은 어린 동생을 떠올렸습니다. 신에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고 빈다던 동생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둘째 아이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가게가 계속 잘 됐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심적으로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 동생에게 생전 말했던 목표대로 좋은 일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더군요. 물질적인 것보다 마음이 더 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고 제 인생을 좀 돌아볼 때쯤 생각지도 않게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오오오, 김 기사, 조심. 대표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밖에 어르신들 나가봐야지. 네네. 아니, 늙은이들이 이 차가 얼마짜린데 똑바로 안 보고 다녀? 아니, 저 사람이... 고무를 잔뜩 싣고 가던 노부부의 손수레와 부딪힐 뻔했는데 저는 운전기사가 반말을 칙칙하며 어르신들에게 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봤는데 젊은 사람이 미쳤나 싶어 차문을 박차고 나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낯익은 얼굴. 저기 혹시 서씨 아저씨 아니세요? 신림동. 머리를 연신 숙이며 죄송하다고 하는 노부부가 고개를 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구신지... 서씨 아저씨 맞으시죠? 아주 30년도 더 됐는데 옛날에 신림동 남국 쪽에서 새빵 살던 지연수예요. 지연수.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 조남이 지준석이고요. 어머니는 김명자예요. 오남매집이요. 어머나, 아유, 생각난다. 맞네, 맞아. 지신의 장남. 아유,
아유, 이렇게 컸네. 안녕하셨어요, 아주머니. 그렇게 찾았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감정이라는 건 잊고 산 줄 알았는데 반가운 마음에 뺨에서 눈물이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정말 오랫동안 찾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우리야 뭐. 너무 반갑네. 완전히 어른이네 이제. 제 나이가 50이 넘은걸요. 아니 그래도 당신은 반말을 바로 써? 실례인가요? 아니에요. 무슨. 당연히 말 놓으셔야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된 거 일단 저기 딴 데 잠시 가서 얘기 좀 해요. 아니다. 지금 바쁘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우린 괜찮아. 그나저나 차가 어디 망가진 데가 없는지. 아유, 괜찮아요, 차는. 사람이 중하죠. 고마워라. 정말 반갑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그래. 아버님,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어느새 눈가에 눈물이 고인 아주머니. 머쓱해 하시면서도 제 손을 꼭 붙잡고 있던 아저씨까지. 정말 이렇게 만나는 것도 사람 인연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반지하 단칸방에 오래 산 적이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 빽빽이 박힌 동네에서 그 중에서도 산꼭대기 반지하였죠. 방은 좀 큰 편이었지만 7식구가 쓰기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도 그 집에서 산 기억이 좋았던 건 단 한 가지. 따뜻한 마음씨의 주인집 때문이었습니다. 현수, 학교 갔다 오니? 네,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거 좀 갖다 먹어. 감자를 많이 삶아서. 괜찮은데. 넌 꼭 다 큰 어른처럼 굴더라. 조그만 게. 괜찮긴 뭐가 괜찮아. 한창 클 나이에 이것저것 많이 먹는 게 최고야. 네. 저 모자라면 와서 더 갖다 먹어. 네, 감사합니다. 특히 늘 잔병치레가 많은 어머니가 감기라도 걸렸으면 온 집안이 비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아픈 것도 시시하다 더 크게 아프시곤 했어요. 아버지가 지방 일을 가고 저희는 돈이 없으니 물수건을 얹어드리는 것 외에 할 게 없었죠. 어린 동생들은 앓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고 보채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죠. 그 밤이 너무 길어 이대로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기 현수야. 아저씨, 이 밤에 어쩐 일로? 병원 가야지. 아프지 니네 엄마? 네.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열이 많이 나세요. 돈 때문에 안 간 거요? 자, 이 돈 받아. 이게 무슨 돈이에요? 아줌마가 택시 불러놨으니까 엄마 모시고 병원 가. 아니다, 여보.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가요. 얘도 앤데 무슨.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 그래. 그러자고.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울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프지? 울 일도 아니고. 지금 아픈 사람 먼저 구제하자. 빨리 옷 챙겨 입고 간단히 짐도 챙기고. 오빠, 어디 가려고? 어이구, 미정이도 울었어? 생각해보니 애들끼리 있기 뭐하니까 당신만 가요. 내가 이 집에서 애들 챙겨야겠네. 니네 저녁은 먹었어? 아니요, 엄마가 아파요. 다 데리고 우리 집 가서 밥 좀 먹여야겠네. 택시 타고 얼른 다녀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됐다니까 그래. 얼른 다녀와. 집주인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월세가 밀려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시고
어머니가 아플 때면 병원비까지 대주던 분들이었어요. 아버지 형제가 7남매, 어머니 형제가 5남매였지만 어느 하나 도움 주는 친인척들이 없었거든요. 소문에는 큰아버지가 그렇게 잘 산다고 하던데 무슨 이유에선지 연락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한두 번 어릴 때 뵌 적은 있지만 용돈 한 번 받아본 기억이 없었죠. 그런 친인척들을 생각하면 남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성인 같은 분들이었는데 둘째 동생이 죽고 실어증에 걸린 엄마를 보살펴 주신 것도 이분들이었죠. 그때 현웅이 내 기억난다. 아이 미안. 내가 미쳤네. 아니에요. 벌써 얼마나 오래됐어요? 엄마랑 아버지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아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지. 그렇죠. 우리만 오래 살았네. 그러고 보니. 아휴,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원래 건강이 썩 좋지 않으셔서 그래도 이름까지 사셨어요. 니네 엄마 실어증 걸리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던지. 저 고등학교 자퇴하고 배 타러 가고 저희 부모님이랑 동생들 시골 가서 살았거든요. 엄마도 아프고 하니까 아예 아빠 고향 쪽으로 내려갔던 건데 저도 저희 가족도 당시에 급하게 가느라 인사도 잘 못 드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저희한테 베풀어 주시는 애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뭐 그런 소리. 그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랐으면 됐지. 그런데 아까 보니 폐지인 것 같던데. 고물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물상에 폐지 주워서 갖다 주고 있어. 어떻게, 많이 형편이 어려우세요? 그게, 글쎄.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당신은 주책이구려. 뭘 울어 싸게. 아들 준호였나요? 준호는요? 준호 하나 있었는데 준호가 글쎄 벌써 7년도 더 된 얘긴데 뭐. 준호 녀석이 자꾸 사업이 망하고 직장도 잘 안 돼서 결혼도 못하고 살다가 친한 친구랑 마지막으로 좋은 사업이라면서 집안 돈까지 다 끌어갔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알고 보니 나중에 유서 보고 알았는데 지구놈이 사기를 친 거야, 계획적으로. 유서요? 준호가 잘못됐어요? 일단은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집안 선상까지 팔아서 가져갔으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 했던 건데 친구놈이 배신을 때리고 사기를 쳐먹었으니 눈앞이 깜깜했겠지. 자식이라곤 지 않은데 부모 볼 면목이 없지. 그놈이 그래서 그렇게 지 먼저 저 세상으로 간 거야. 그런 일에 우리 준호는 그래도 참 효자였다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애는 참 착하잖아. 엄마,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사랑해 그러면서 매일 그렇게 다정하게 끌어안고 말해주던 앤데 첫사랑도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래도 부모한테 손 안 벌리다가 마지막으로 해본다는 게 그렇게 된 거지. 집단은
잘해서 효도시켜주겠다고 한 건데 세상 둘도 없는 친구라는 놈이 그렇게 뒤통수를 쳤으니 얼마나 하늘이 노랬겠어. 안타깝네요. 친구 누군데요? 저도 아는 애예요? 너는 모를 거야. 고등학교 때 좀 잘 사는 집 애였는데 그땐 둘이 별로 안 친할 때 성인 되고 동창회하며 친해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놈은 친구가 죽었는데도 안 나타났어요? 외국으로 도주했는데 우리가 속이 아닌 게 이놈이 이제 한국 들어와서 떵떵거리며 살더라고.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야. 계약서도 교묘하게 이미 다 지 마음대로 고쳐놨겠지. 우리한테 불리하게. 세상에, 나쁜 놈이네 이거. 우리가 뭐 그런 서류 같은 거 잘 아냐고. 솔직히 변호사고 뭐고 쓸 돈도 없고 집이 쫄딱 망해서 폐지로 근근히 입에 풀칠하는 노인네들인데 무슨 힘이 있어. 눈에 나 안 보였으면 좋겠어. 동네에 와서 오픈카를 타고 큰아이 소리 빽빽 지르며 다니냔 말이야. 얼마 전엔 우리 부부를 보고도 거의 칠 것처럼 세게 달려와서는 침을 뱉고 가더라니까. 아주 나쁜 놈인데요? 열받아 미치겠네 이거. 그놈이 일하는 회사 이름이 뭐예요? 뭐 생수 파는 회사라던데. 지는 일도 안 하지. 그냥 차려만 놓은 거겠지. 우리 돈 다 갖고 가서 그렇게 부귀영화 누리고. 생수. 이 동네에 생수 회사가 몇 개 없을 테니 금방 알아내겠네. 이름은 아시죠? 이름은 장성백이. 장성백. 70이 넘은 노부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고 그런 수모를 당했다고 하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안 그래도 은혜를 갖고 싶어 수소문을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한 걸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 차장, 혹시 김 차장 친구가 전에 경찰 쪽에 있다고 했었나? 네,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혹시 신림동의 장성백이라고 40대 중반에 생수회사 운영하는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나? 어떤 걸 말씀이신가요?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지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등. 사적인 일에 도움을 요청해서 미안한데 아주 억울한 일을 겪으신 분이 있어서 꼭 좀 도움을 줘야 하거든. 근데 제가 그쪽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 어떤 인물인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고 일단 그 장성백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대표님, 그 사람 평판이 영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겠지. 어떻던가. 원래 그 동네에서 자라고 난 사람인데 갑부집 아들이었나 봅니다. 그런데 집안이 쫄딱 망하고 동네 망나니처럼 살다가 7, 8년 전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하고요. 3년 전쯤 돌아와서 생수 유통업을 시작해서 온갖 로비는 다 하고 다니는지 동네 생수는 다 그 집서 대고 있다고 합니다. 사치도 심해서 외제차에 여자 앉혀서 끌고 다니고 하는 짓은 여전히 개망난이라고 하고요. 그 자네가 말한 7, 8년 전쯤 사기에 휘말린 적은 없고? 그게 사업한답시고 투자를 많이 받아서 피해자가 꽤 많았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다 합의를 하네요. 자칭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을 쓱 닦으니 경찰 쪽에서도 더 걸 게 없게 된 거죠. 어디서 돈을 그렇게 벌어온 거지? 그 돈이 꽤 됐을 텐데 그걸 다 갚았으니 합의를 해준 걸 거 아니야? 경찰 쪽에서도 그 사람 하는 짓이 하도 망나니 같으니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피해자들이 입을 닫고 있으니 더 문제를 삼고 있지 않는 듯하고요. 또 경찰에도 엄청 잘하나 봐요.
기웃기웃대면서 인사 다니고 그런다고 하네요. 피해자 한 명은 사망한 걸로 아는데. 사망이요? 극단적 선택 말씀이십니까? 사실 내가 은혜를 갚아야 할 어르신 집에 외동아들인데 그 장성백이랑 친구였다고 하더군. 투자를 받고 친구 등쳐먹고 날라서 충격받은 그 집 아들은 스스로 세상을 떴어. 아이고, 그런 사실은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배운 거 없이 힘없는 두 노인네가 뭘 할 수 있었겠나. 그렇게 외국으로 바로 튀고 기존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했으니 더 묻혔겠군요. 그러니까 그 기존 피해자들과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 좀 알아봐야겠어. 제가 그쪽에 친구들도 있고 이쪽은 나름 제 분야니까 한번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맙네. 회사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맡겨서 미안하네. 아닙니다. 대표님 덕에 저도 이렇게 먹고 사는데요. 저의 신복 같은 김 차장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정보를 알았고 저는 다른 일 제쳐두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골몰했습니다. 먼저 그 생수업체가 있다는 건물에 가서 어떤 인물인지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대표님. 외제차에서 내린 반양아치 같은 행색의 40대 남자가 호기롭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들어갔고요. 그런데 아주 쉽게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게 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이 아줌마야. 내가 넘어질 뻔했잖아. 물기가 흥건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똑바로 안 닦아? 아유,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 다녀온다는 게 그만 덜 닦인지 몰랐네. 지금 나한테 반말한 거야? 아줌마 돌았어? 내가 누군지 알고 반말을 해? 여기 생수가게 사장님 아니세요? 생수가게? 내가 뭐 물장사나 하는지 알아? 아니지, 생수가 물이니까 물장사 아닌가요? 이 할망구가 돌았네. 장성백은 지분에 못 이겼는지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빌딩 청소 아주머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맨날, 왜 이래요? 이건 나요!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어? 아니지,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한테? 제가 말리기도 전에 의리의 사나이인 김 차장이 장성백이에게 달려들어 말렸습니다. 넌 또 뭐야?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고 꺼져.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을 하네? 이 사람 안 되겠네, 이거. 그리고 멱살 잡는 것도 폭행인 거 몰라요? 지금 경찰에 신고할까요? 뭐라고? 내 빌딩에서 내가 청소부 교육 좀 시킨다는데 이 새끼가 남의 빌딩에 쳐와서 돌았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사장님, 당신은 또 뭐야? 단체로 처음 보는 인간들이 쳐와서는 왜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야? 혹시 사모유통 대표님이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뵙게 됐네요. 저는 해피 프랜차이즈의 지연수 대표입니다. 지연수... 해피 프랜차이즈? 해피포차, 해피삼겹살, 해피보쌈 몰라요? 그 회사 대표님이십니다. 그런데 저기 무슨 일로 여기... 장성백은 저희 업체에 대해선 들어봤는지 금세 태도가 돌변해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건네며 온화한 미소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빌딩이 신림동에서 꽤 위치도 좋고 여기 2층은 비어있다고 해서 사업차 문의 좀 드리려고 방문했는데 마침 이렇게 대표님까지 뵙게 됐네요. 그래요? 어서 들어가시죠. 제 사무실이 요 위에 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나누시죠. 대표님, 이 건물 외에 저기 사거리 그 건물이 더 좋긴 한데 상담하러 온 건 아니시고 위치만 둘러보시러 오셨던 거 아닙니까?
사거리 건물은 약속이 돼 있는데 거기 먼저 가보시죠. 그래야 하나? 아니지, 무슨 소리십니까? 결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귀한 거를 모셨는데 맛있는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셔야죠. 자자자자, 들어가시죠. 아유, 엘리베이터가 마침 왔네요. 사실 철저하게 계획하고 갔던 건 아닌데 술술술 말이 튀어나오더군요. 김 차장도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찰떡궁합처럼 합을 맞췄습니다. 자자자, 여기에요. 넓고 아주 시설도 최신식입니다. 해피포차가 여기 들어오면 신림동 2030 유동인구가 다 여기로 유입될 거예요. 살짝 오르막길이라 여기까지 올까요? 아니, 사장님은 자꾸 끼어드시네. 내가 여기 도박이거든요. 유명 프랜차이즈의 맛집이면 오르막길이 문제가 아니라 산꼭대기라도 가는 게 여기 사람들 심리예요. 그리고 신림동은 다 오르막길이라 이 정도 언덕은 언덕도 아니죠. 신림역 주변에 다 평지에다 술 먹고 밥 먹고 그 옆에 노래방까지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굳이 길 건너 언덕에 있는 빌딩까지 온다고요? 빌딩 안에 다른 유흥시설들이 붙어있는지도 중요한데 이 건물은 운영하시는 생수업체와 부동산, 오락실 또 뭐가 있죠? 사장님은 왜 자꾸 부정적으로만 보시는지? 아니, 장 대표님, 너무 혼잣하지 마시고요. 저희 회사 실세입니다, 김 차장이. 저보다 지역 상권에 대해 아주 잘 파악하고 있고 나이도 젊어서 아주 확 깨인 사람이거든요. 제가 모든 걸 이 사람에게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역할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이거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위치가 신림 사거리와 주택가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옛날 신림동 하면 사거리를 중심으로 높은 쇼핑몰이 서로 마주보듯 들어섰지만 사실 지금 텅텅 비었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쇼핑몰 주변의 상권이 당시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들이 찾는 곳, 애들이 가는 의류 쇼핑몰, 애들이 가는 브랜드몰이라는 인식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돈을 쓰는 사람들은 3040인데 그 3040이 어린애들이 길에서 싸우고 떠들고 시끄러운 음악이 길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거리는 비선호한다는 거죠. 요즘 무슨 거리다 유행하잖아요. 옛날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동네인데 그 동네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가 거리로 개발하기에는 아주 딱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위치도 여기서 멀지 않고 그렇게 애들이 많지 않은 위치. 제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보다 더 말빨은 센 인물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린 시절 외에 그 동네를 떠난 지 오래된 제가 혹할 만큼 설명만 들으면 그럴싸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외진 언덕에 있는 빌딩을 잘도 포장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고 내부 검토가 더 필요하겠습니다만 이후 상황은 저희 김 차장과 얘기를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명한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빌딩 자료에 대해서는 이메일로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장 사장님은 어떻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부를 이루신 겁니까? 실례가 아니라면 성공담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성공은 무슨요? 지 대표님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지 대표님은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신화죠, 신화.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열심히 산 것밖에 다른 성공담이랄 게 없죠. 외국에 쭉 나가 계셨다가 최근 몇 년 전에 들어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저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저도 사업하는 사람인데 대표가 어떤 인물인지는 당연히 알아야죠. 젊은 사업가로 자기 아이디어로 외국에서 크게 돈을 벌고 고향에 와서 사업을 한다고. 거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존경심까지 들더군요. 아이고, 비천하지요. 제가 미국에서 특허를 낸 아이디어 상품이 있는데, 그걸 외국 기업에서 너도 나도 산다고들 해갖고, 그때는 뭣도 모르고 헐값에 팔았지요. 그래도 그걸 미천으로 고향으로 와서 생수업체를 인수받아서 사업을 시작했고, 이 빌딩도 그때 산 건데, 사실 동네 분들이 그냥 여기 도박이니 이뻐해 주시고 잘 봐주시니 사업도 이만치 잘 되고 있고 그런 거지. 아무것도 크게 이룬 건 없습니다. 미천합니다. 아이디어. 그럼 미국 가기 전에는 뭘 하셨습니까? 그때는 30대니까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 아이디어 노트에 메모하고 그랬죠. 집이 워낙 가난하고 외동아들이니 뭐라도 성공해서 입에 불칠하자 했던 건데 뭐 그렇게 살다 보니 여적 장가도 못 갔습니다. 이 동네에서 나고 자라셨으면 친구들도 많긴 하시겠군요. 그럼요. 여기 길 가다가 다 아는 사람 있죠. 여전히 다들 친하고 고향이 최고예요. 장성백은 뻔뻔하게도 자신의 사기행각을 젊은 청년의 자수성가로 둔갑시켜 슬픈 표정까지 지으며 제게 말하더군요. 잘 모르는 사람은 정말 주인집 아들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오해로 보일 수도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 대표님, 경찰도 못 파헤친 일인데 뭐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 주인집 어르신들한테 아들이 남긴 단서가 뭐가 없는지 알아봐야겠어. 애 소지품은 다 그대로 뒀는데 사실 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엄연히 타살이 아니니 경찰이 그걸 그렇게 뒤져보진 않더라고. 혹시 다이어리나 일기나 차용 중이라든지 문자 내역 이런 건 못 보셨어요? 핸드폰은 경찰이 봤었는데 문자나 전화 내역은 다 지워져 있었고. 그 폰 제가 좀 봐도 될까요? 그래, 가져다 줄게.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휴대전화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들 하더군요. 그래서였을까요? 주인집 아들의 휴대폰엔 그 흔한 사진 한 장 없었습니다. 대표님, 장성백이 연락이 계속 오네요? 그래? 뭐라는데? 계약하자고 그러죠 뭐. 월세도 깎아주겠다고. 안달이 난 모양이에요? 어떻게 이놈이 자백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놈이 어른들한테 하는 거 보면 지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주인집 내외분들이 장성백에게 찾아가서 아들의 휴대폰에서 이런 증거가 남아있다더라. 이래도 발뺌할 것이냐고 뒤를 거는 방식으로 유도신문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쇠한 어른들께 죄송한데 녹음을 해야 돼요. 그래도 저희가 아무리 찾아가봤자 저희한테 자백할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김 차장의 말대로 뭔가 그놈의 본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저보단 약자인 주인집 내외가 직접 접촉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어. 우리 애가 요즘 꿈에 나타나는데 아직도 한이 맺힌 거지. 그래서 저승에도 못 가고 있는 건 거야. 우리가 그 정도도 못하겠어. 부모가 돼서. 그놈이 우리를 인간 취급 안 하니 문제지. 얼굴이나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증거가 있다고 하세요.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하게 나가셔야 해요. 저희도 그 근처에 있을 거니까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문자하시고요. 그래, 알겠네. 고맙네, 정말.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아니에요. 제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자자, 다들 우리 힘내서 악을 물리치자고요. 그렇게 주인 어르신들은 장성백을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휴대폰에서 너랑 통화 녹음한 게 있더라. 이래도 발뺌이야?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하고 죗값을 받아야지. 아, 이보세요. 죽은 아들이 꿈에 나와 한 소리를 현실과 구분 못하나 본데 남의 사업장에 와서 이렇게 업무 방해하면 끌려가는 거 몰라요? 업무 방해? 친구 놈을 사지에 몰아놓고 양심도 없는 놈 같으니라고. 아이씨, 어디서 욕지거리야, 이씨. 당장 나가, 이씨. 너가 우리 애한테 투자금 보내라고 하고 우리 애가 보냈다고 한 것까지 다 있어. 우리 애가 다 녹음해놨더라. 너랑 한 통화. 내 경찰서에 가기 전에 너한테 마지막으로 용서를 빌 기회를 주려고 찾아온 건데 이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우리도 이제 그만하고 일어서마. 자식도 잃은 우리는 더 바라는 거 없다. 네가 온전히 네 죗값을 받기만 하면 돼. 여보, 가요. 이런 놈이랑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잠깐만. 녹음? 아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데요? 왜? 이제야 궁금해졌나 보지? 그러니까 좀 진정하고 천천히 앉아서 말 좀 해봅시다. 뭔 내용인데요? 얘가 우리 애한테 사업하자고 꼬드기는 것부터 우리 애가 입금했다고 한 것까지 다 있더구나.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 우리도 이놈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에헤이, 현금으로 받았는데 입금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거짓말했네. 이 영감내외가 나를 뭘로 보고. 꺼지슈 이제. 현금? 그럴 리가 없는데. 네, 현금. 부모님 남은 선생까지 탈탈 털었다며 갖고 온 3억. 일부는 차명으로 받았고 일부는 쪼개서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건 녹음이 안 됐나 보지? 그리고 금액이나 정황까지 자세히 나와도 모자랄 판에 그 정도 내용으로 이미 7년 전 사건을 뭘 어떻게 하게? 그놈이 그냥 죽어버렸는데 내 잘못인가 그게? 죽었으니 갚지도 못하는 거 아니야. 너 이 자식. 왜? 치게? 치면 경찰에 신고한다. 말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싶은가 봐요. 그래도 이놈아, 준호는 너를 정말 친구로 아꼈어. 제일 친한 친구라고 나한테도 그랬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친구가 죽었는데. 나는 준호를 친구로 생각한 적도 없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집 아들이었고 그쪽은 달동네 살지 않았어? 그런 집안 아들과 내가 모타로 베프가 돼. 베프가 되길, 응? 멍청한 자식이. 그렇게만 죽지 않았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말이야. 그 자식 죽어서 입마금하려고 쓴 돈이 얼만 줄 알아? 그 자식이 준 3억보다 더 썼어. 이거 왜 이래? 나는 사기친 것도 아니야. 걔한테 받은 돈은 걔한테 다 나갔으니 사기가 아니지 이건. 나도 억울해. 피 같은 전 재산 다 긁어서 이놈한테 투자해준 건데 원금도 안 돌려주고 내뺐으면서 그게 억울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떻게 입을 다 막았대? 그러게. 그놈 죽고 사업이 진짜 대박이 터진 거야. 돌려주고 싶어도 못 돌려주게 됐지. 그놈만 억울하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투자자들은 입 단도리까지 싹 시켜서 한몫 챙겨줬고. 그러니 이게 무슨 사기야. 치. 애초에 사기가 아니지. 돌려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놈이 애초에 우리 애나 다른 사람들한테 투자받은 거 돌려줄 생각 없었던 건 확실한 거 아니냐? 너도 인정하지? 그렇긴 하지. 애초에 그런 사업은 있지도 않았으니. 그러다 내가 이것저것 먹고 살려고 개고생을 하다가 돈 좀 굴렸는데 그 사업을 하려면 한국에 들어와야 되더라고. 그러니 준호 새끼 죽은 거 입 단돌이 시켜야 하니 피해자들인지 뭔지 다들 만나서 돈 좀 뿌린 거지.
이제야 속 시원하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지. 유일한 피해자라는 준호놈은 이제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다들 고맙다고 길에서 만나면 인사하는 놈들밖에 없는데 누가 증언해주겠어 이걸.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말고 녹음이고 나발이고 경찰에 갖다 줘서. 들어보니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네. 장 대표님. 장 대표님 계십니까? 누구시죠? 자자자 나가봐요. 손님 온 것 같으니. 저 해피 지연수입니다. 아이고 입 다물고 조용히 나가요. 중요한 손님 오셨으니까. 저 손님이 계셨나봐요. 다음에 올 걸 그랬네요. 지나던 길에 들렀는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들어오세요. 자자자자 안녕히들 가시고요. 대표님, 저희 마음 결정했습니다. 잘들 생각하셨습니까? 아는 중개사 당장 부르겠습니다. 여기 잠시만 앉아 계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나던 길에 빨리 말씀드리고 이동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빠서 일단 그렇게 하고 내일 다시 오죠. 그리고 다른 곳이랑은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2시에 뵙도록 하죠. 그러시겠어요? 하긴 뭐 서류고 뭐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 무한정 여기서 대기할 수도 없죠. 저희 아는 중개사한테 다 준비해 놓으라고 하고 도장만 쾅 찍을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하신 거예요. 저희랑 거래하면 앞으로 이 거리를 저희 프랜차이즈로 활성화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그럼 빌딩 값이 2~3배는 더 뛰겠죠? 그럼요. 저 이번에 여기 동네 지주할배가 팔라고 한 것도 안 팔았어요. 크게 쳐준다고 해도 안 팔았으니까 대표님만 믿겠습니다. 하긴 지 대표님 프랜차이즈 몇 개만 들어와도 냄새 맡은 자영업자들이 다 달라붙을 건데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지역 사람으로서도 기대가 크고요. 정말 탁월한 안목이세요. 그런데 아까 나간 저분들은 누구신지. 동네 분들이세요? 저희 사무실을 사랑방처럼 쓰시면서 제가 음료수도 드리고 하고 있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럼요. 지역 토박이인데 성공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 욕 안 먹고 사업하죠. 그렇군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더군요. 이미 주인집 어른들과 장성백의 대화를 내 귀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쩜 그리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술술 거짓말을 잘 둬야 되는지. 이제 증거가 얼추 다 취합됐습니다, 대표님. 그래, 정말 나쁜 놈이야. 치가 떨리는군. 그런데 그 정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나도 사실 이 동네 사람 아닌가? 이리저리 자리 찾아다니는 거 잘 못하지만 어찌 하늘도 돋고 있는 건지. 우연히 오래된 지인에게 들었지 뭐야. 사실을 알면 뒤집어지겠네요. 저 욕심쟁이가. 다 지 죗값 그대로 받는 게지. 다음날 약속대로 저희는 장성백의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어서들 오십시오. 그런데 이분은 누구? 회사 관계자분이신가요? 경찰입니다. 장성백 씨. 7년 전 서준호 씨에 대한 사기 관련 사건 입건됐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뭐라고요? 서준호? 이게 뭐야? 당신들 뭐야? 나 지금 상가 계약해야 된다고! 어서 가보세요, 장성백 씨. 이제 다 끝났습니다. 뭐라고?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내 상가 계약은? 이 빌딩을 누가 그 돈 주고 계약합니까? 장사도 안 돼서 들어오는 족족 망해서 나가는 거 누가 모를 줄 알았나? 이 동네 부자 영감이 팔라고 할 때 그냥 팔았어야지. 지 대표님,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신 뭐야? 이거 장난이야?
네가 서준호한테 한 죄값 그대로 받는 거야. 김씨 영감 단단히 불났던데 자기한테 안 팔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 계약한다고 했어? 내일 보자고 했지. 당신 이제 끝났다니까. 이게 뭔 줄 알아? 아, 그게 뭔데? 하나는 네가 범죄 자백한 내용. 또 하나는 뭐게? 아, 니네 다 한패였구나. 그 영감탱이 내외한테 한 말, 그거 사실 아니야. 하도 귀찮게 해서 화가 나서 한 말이고, 다 유도신문인데. 그게 증거가 될 것 같아? 또 하나는 말이야. 너를 가장 친한 친구로 믿던 바보 같은 서준호가 끝까지 유서에서도 밝히지 않았던 내용들. 이놈과 거래한 대화들이 모두 담긴 전화통화 녹취본이야. 참, 입금했다 어쨌다 이런 녹음으로 7년 전 사건을 밝힐 수 있을 것 같아? 너한테 공개했던 내용은 일부고 처음 네가 접근했던 그 시점부터 모든 내용이 다 있어. 아주 세세해. 기억력이 나쁜 준호가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해놨다는 사실조차 모두가 몰랐던 거지. 이 바보놈아. 너 이제 완전히 끝났어. 콩밥 맛있게 먹어라. 이렇게 해서 장성백이는 동네 지주에게 큰돈으로 빌딩을 매수할 기회도 놓치고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찍혀 그 빌딩에 세를 드는 사람은 없게 됐고요. 물론 본인도 사기죄로 감옥에 갔습니다. 아유, 이를 고마워서 어째. 정말 가슴이 뛰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아유, 너만 믿고 했더니 정말 저놈이 죗값을 받게 됐네. 아유, 고맙다.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저희 식구들이 아저씨 아주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비교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저놈 감옥에 보낸 걸로 되겠습니까? 이제 폐질 그만하시고 그놈에게 받은 돈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편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아들로 생각하세요. 저도 돌아가신 부모님께 효도 다 못했는데 두 분을 부모님이라 여기고 살게요.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저희는 가까이 집을 얻어서 근거리에서 자주 찾아오가며 정말 가족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맛있는 반찬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애들도 이뻐해 주시고요. 뒤늦게 부모님께 다 못한 효도를 하는 마음도 들어 뿌듯하고 어릴 적 은혜를 이렇게라도 갚게 돼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런데 장성백이는 감옥에서 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을까요? 모든 증거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친구를 믿었던 죽은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까요? 하긴 저런 놈이 알든 말든 하나 제대로 다시 느꼈습니다. 죄를 지으면 꼭 돌아오게 된다는 것. 지금 누군가로 인해 상처받고 힘이 드신다면 조금 억울한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꼭 죄를 돌려받을 테니까요.